안녕하십니까, 장욱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실거래가 가격 변동을 보겠는데 5월 첫 주를 보려니까 기간이 너무 짧아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더 3월 말 기준 4월 한 달간 가격 변동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월 첫 주는 제가 잠시 봤는데 거의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변동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4월 한 달간 거래량을 보면서 오늘 제가 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부동산을 패널들이 많죠. 전문가들이 그죠. 그래서 집을 사라는 분도 있고 지금이라도 이제 사라고 빨리 사라는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집값은 지금은 사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패널들은 지금 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격의 끝자락에 있는 것을 사가지고 가장 위험성이 높을 시기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집을 사는 것. 그래서 지금은 안 사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이 사실은 오르는 게 맞죠. 이렇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그죠. 이렇게 사실 점진적으로 우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갖고 항상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게 주기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 주기를 10년이라고 합니다. 10년. 그죠. 보통 이제 10년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10년간을 기준으로 우리가 한 100% 정도가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 그러니까 내가 집값 1억짜리가 한 10년 뒤에는 2억이 되고 2억짜리가 4억이 되고 4억짜리가 8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30년만 지나면 1억짜리가 8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을 사라는 거죠. 사는데 그런데 이 집이라는 게 우리가 올랐다가 다시 내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그죠. 근데 우리가 왜 이 집값이 그러면 오르느냐, 그죠? 오르느냐, 그러면 다 오르느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새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구 아파트가 있고 새 아파트가 있잖아요. 새 아파트. 그러면 새 아파트가 계속 지어지잖아요. 그죠? 새 아파트가 지어질 때 가격이 오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새 아파트가 이제 더 이상 안 지어질 때 내리고 다시 공급이 부족하니까 다시 새 아파트가 지어질 때 오르고 그래서 이제 새 아파트 다 지어지면 또 구 아파트가 내리고 그래갖고 시아파트가 그러니까 자꾸 시아파트가 신아파트 나오기 때문에 이 가격이 오른 걸로 보이는데 근데 한 아파트를 비교해 보면은 사실은 이게 308배가 안 오르죠. 그죠? 같은 아파트가. 근데 특별한 지역은 또 있죠. 그죠? 누구나 선호하는 강남 일자리가 많은 아파트 일자리가 많은 지역은 결국엔 집값이 계속 구 아파트도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평균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집값이라는 거는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이게 전체적인 평균은 이렇게 됩니다. 그죠? 평균은 이렇게 되지만은 내 아파트는 그죠? 내가 산 아파트는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올랐다가 팍 꺼졌다가 조금 올랐다가 팍 꺼졌다가 팍 올라 이게 훨씬 낫다는 거죠. A라는 아파트는 계속 올라가지만 B라는 아파트는 이렇게 멈춘다는 거죠. 두 가지 분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시장의 원리에 맡겨 놓으면은 좀 더 완만하게 그죠 이게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 과거 가장 부동산이 이제 그거 경제 성장을 호황기에서 그죠 우리가 계속해서는 부동산이 억수로 가파르게 올랐죠. 그죠 호황기에서는 우리가 부동산이 전체 평균을 보면 이렇게 올랐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불황기인데 경제 성장률도 이제 만만하게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집값도 이렇게 만만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정책을 잘못해서 폭등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규제정책, 부동산을 규제정책을 하기 때문에 폭등한단 말입니다. 그랬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폭등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은 너무 많은 폭등을 했죠, 지금. 그죠? 요번에, 그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서울아파트가 폭등을 하면서, 서울아파트가 폭등을 하니까 이게 서울아파트 위주로 규제가 들어갔다. 규제라는 것은, 규제정책이라는 것은 항상 역설이 따른다는 규제정책은 규제의 역설이라는데 규제정책은 핵심만 오르게만 규제정책은 모든 물가를 핵심 부분만 오르고 나머지 부분은 떨어지게 만들죠. 그래서 자꾸 비싼 거는 더 비싸게 되고 저렴한 거는 더 싸게 된다는 거죠. 이 차이가 너무 나게 돼 있다는 거죠. 차이가 우리가 하면은 자꾸 규제를 하면 할수록 그 물건이
공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결국에는 그 지역의 아파트들은, 핵심 부분의 아파트들은 폭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또 그 지역의 아파트를 규제를 해 놓으니까, 그러면은 그 강남이란 지역을 규제를 해버리니까 그 여파가 풍선 효과를 해서, 그죠? 외부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도로 서울 전역으로 번지고, 서울 전역에서 경기도까지 우리가 하면서 경기도 전체를 규제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 풍선 효과가 그럼 더 이상 안 일어나야 되는데, 그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지방으로 이제 이게 퍼졌잖아요. 그 지방까지 이게. 그럼 이 풍선 효과라는 것은 뭔가요? 이게 부풀어 올랐다는 겁니다. 이게 거품이라는 거죠. 거품. 규제 정책에 의해서 거품.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규제 정책을 철폐하는 순간 이 거품은 깔아앉게 되어 있습니다. 깔아앉으면 어디부터 깔아앉겠으면 이 언제부터 깔아앉겠죠. 그죠? 그래서 이 깔아앉았고 결국 핵심 부분 강남 지역만 안정성이 있을 수 있어도 그 나머지 지역은 계속해서 깔아앉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풍선이 이만한 풍선이었는데 이렇게 지금 부풀어 올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게 줄어들겠죠. 그죠? 줄어들면서 많이 부풀어 올라온 거는 이게, 근데 이게 지금 빨리 규제 정책을 철폐를 해야 되는데 철폐를 안 하고 있으면은 자꾸 이렇게 불어나게 되면은 이게 터져버리죠. 빵. 그죠? 빵 하고 터져버린단 말입니다. 터져버리면은 일시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폭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것이 잘못하면 우리 경제까지 무너뜨릴 수 있단 말입니다. 경제. 부동산 하나가 이게 부채가 늘어나요. 부채. 그죠?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이 뛰니까 전부 다 부채를 갖고 집을 사게 된단 말입니다. 부채를 안고. 부채가 한없이 없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부채를, 그러면은 갚을 능력이 되면은 상관없는데, 결국에는 이 부채는 갚을 능력이 안 된단 말입니다. 금리나 무슨 사회 변동이 조금이라 오거나, 뭐, 이래, 어떤,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죠? 사회가 지금 경제가 안 돌아가면은, 결국에는 그죠? 가계 부채가 늘어난다. 가계 부채가 늘어나면은, 가게가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사업이 잘 되고,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 잘 되고, 전부 다 소득이 늘어나고, 이러면은 상관없겠지만은, 경제가 안 돌아가면서, 지금, 이 경제가 안 돌아가면서, 수입이 줄어들면은, 이 금리가 낮대도 이 부채를 갚을 수 없는 능력이, 갚을 수 없게 된다. 근데, 부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중에 금리는 오르게 된단 말입니다. 금리를 올려가지고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결국에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금리가 오르면은, 물론 이제 국가에서 조정을 하겠지만은, 이게 시장하고 국가에서 조정하는 건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금리가 민간에서부터 오르기 시작하죠. 오르기 시작하면은 1%, 2%라든가 2%, 2.5%를 지금 우리가 가격 금리가 2.8% 정도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2.8%. 근데 이게 3.8%나 1%씩 오를 때마다 우리가 1억에 대한 100만 원이 늘어난다면 100만 원. 그죠? 1%할 때 100만 원씩 늘어난단 말입니다. 1%에 연 100만 원. 그럼 약 10만 원 정도가 늘어나는 거죠. 월. 그죠? 이게 5억 정도 만약에 지금 대출을 받았다면은 50만 원은 50만 원. 그죠? 50만 원이 월 소비가, 월 소득이어서 근데 소득이 내가 50만 원 이상이 증가했다. 그죠? 그러면은 상관없겠지만은 소득이 증가 안 한 상태에서는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물가가 또 오른다는 거죠.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리고 세금이 늘죠. 세금이. 자, 세금을 왜 늘리느냐? 돈을 많이 뿌렸으니까 세금을 다시 걷어야 된단 말입니다. 걷어야 돼. 그러니까 이 세금이 자꾸 늘으니까 결국에는 이 포퓰리즘 정책을 우리가 이 사회를 지금 지탱하고 있지만은 그 정책은 오래 못 가서 지금 사회가 무너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풍선이 우리가 이 거품은 폭발하든가 안 그러면 꺼지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 지금 자꾸 집을 사라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아직까지 물론 서울은 오른다는 거죠. 근데 이 정부가 공급을 빨리 늘렸으면, 우리가 규정책을 하면서 특히 서울 지역이 아닙니까? 그죠? 서울 지역이 공급을 빨리 늘렸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규제를 이렇게까지 크게 확장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공급을 전혀 안 늘렸단 말입니다. 그것도 작년 이제 10년 전부터 서울은 공급 정책을 아예 안 했단 말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부동산을 저기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는 서민을 못 살게 한다 이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신규 공급을 안 했단 말입니다. 신규 공급을 하면은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거라 생각했단 말입니다. 이 정부는 그냥 자기 사는 지역에서 그냥 집을 수리해서 산다. 근데 환경 개선 지역 이래 가지고 돈을 정부에서 세금을 엄청 뿌렸지만은 결국 개선된 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가 우리 시장이 원하는 주거 형태하고 시장이 원하는 주거하고 지금 왜곡해가지고 이 정책을 하니까 결국에는 그 정책이 안 먹힌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원하는 정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시장이 현대사회 자본주의 사회는 시장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시장이 그런데 시장이 원하는 따라가면서 그 시장을 완만하게 안정을 시키는 게 중요하지. 이걸 급변하게 그죠 막 잡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게 반발력이 생긴단 말이야. 반발력. 이 규제 역설이라고 하죠.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르는데 그럼 지금 이 집을 사라 하면은 청년들에게 우리가 지금 집을 사라는 거는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꼴입니다. 지금은 결국에는 자 집이라는 것은 많이 오르면은 많이 또 한번 떨어질 날이 옵니다. 이게 물론 자 경제가 폭망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어느 정도는 기반이 이 정도까지는 상승하겠죠. 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보다 더 올라간 부분은 이 부분은 떨어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원래 이제 집값이 이렇게 가겠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집값 가격은. 근데 집값이 많이 올라간 부분 많이 오르고 그죠? 조금 올라간 거는 조금 내리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많이 올랐으면 좀 많이 내리고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많이 올랐다고 해도 이 가격이 완전 이렇게 요어서 이래 다시 갈 수는 없다면 이게 소득이 우리가 늘어나지 않는데 소득 대비 우리가 가계 그 비용 그죠? 전제 자산 대비 이래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게 가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지역마다 다르죠. 그래서 제가 부자 동네라고 했죠. 부자 동네는 좀 더 많이 오를 거고 가난한 동네는 적게 오를 거고 이게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자 동네 살면은 많이 오른다는 거죠. 많이 오르고 조금 적게 내리고 많이 오르고 적게 내리고 이렇게 되는 거고 가난한 동네는 많이 올랐다가도 다시 내리고 올랐다가도 많이 내리고 적게 오르고 조금 확 내리고 적게 오르고 확 내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균등적으로 보면은 한 10년에 우리가 2배가 오른다는 거예요. 10년에 평균 2배. 근데 지금은 이제 이때까지 우리가 경제 성장이 좋을 때고 그죠. 그 다음에 금리도 높았기 때문에 2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2배가 갈지 10년에 2배가 갈지는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핵심 지역은 가겠죠. 그죠. 우리가 사람들이 일자리가 많고 고급 일자리가 많은 지역은 사람들이 고급 일자리 돈이 많이 버니까 서로 좋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물론 그런 지역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오른다고 밖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역을 분산하는 정책을 자꾸 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서울 위주의 정책, 그 다음에 강남 위주의 정책, 모든 지하철도 강남, 그죠? 일자리도 강남, 고급 일자리도 강남. 그렇기 때문에 분산 정책을 안 했다면 분산 정책, 그리고 관공서의 지방 이전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방 도시가 다 쭉 가는 데까지는 쭉 가는데도 왜냐하면 서울 인구 경기 수도권 인구가 우리가 50%가 아닙니까? 50%. 서울 수도권만 잡으면은 무조건 대권은 이긴다, 선거 이긴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자꾸 수도권 정책밖에 못한단 말입니다. 수도권 우리가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지방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도권에 매몰돼 가지고 지방에서 뽑힌 국회의원들도 서울만 가면은 수도권 정책을 위주로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왜? 50% 이상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한번 획기적으로 누군가 나와서 획기적으로 이거 바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는 국민들하고 이제 토론해 가지고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야 되죠. 우리 이러다가는 서울도 망하고 지방도 망한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우리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보내자. 사회적 합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서울 사람들도 그럼 우리 그런 게 낫겠다. 그래서 지방 분권. 자, 그러면은
먼저 입법부, 제가 말하는 거는 입법, 사법, 행정부를 그죠. 일단은 지방으로 분산시키라 이거죠. 입법, 사법, 행정부. 왜냐하면 제일 빨리 가기 쉽잖아요. 정치, 우리 경제는 이제 민간이니까 서울에 그걸 옮길 수 없단 말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입법부가 세종으로 가고, 입법부가, 행정부가, 지금은 행정부가 서울로, 세종으로 가고, 그 다음에 입법부가 뭐 이쪽으로 가고, 이제 사법부가 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산을 시켜갖고, 여기에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부를 분할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관공서, 은행, 한국은행 이런 관공서들은 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 분산시켜 가지고 관공서들을 굳이 수도권에 놔두놓지 않아도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정책을 펴 가지고 지방에다가 공무원들이 많이 내려갈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된다 생각합니다. 자꾸 공무원까지 지금 서울에 다 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서울이 그죠? 이거 민간기업만 해도 이렇게 많이 가는데, 그리고 민간기업도 이제는 수도권에 우리가 서울에 우리가 모든 이제 행정 관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강급공사가 많잖아요. 강급공사. 그래서 강급공사를 따기 위해서는 모두 다 서울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강급 이런 충청 세종이나 이런 쪽 내려오면은 관공서가 내려오면 그 관공서 따라 사기업들도 많이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 관련된 기업들이. 그래서 기업들도 좀 지방으로 분산시켜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정부에서 기업들 자꾸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기업의 자율화를 좀 더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 가지고 좀 우리 국가 미래를 다시 한번 더 설계하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번을 계기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렇게 갔다가 나라를 망한다는 생각을 좀 가지시고, 우리 청년 미래도 없고 그죠. 이래 되니까 모든 미래가, 서울 사람들은 물론 지금 집값 올라서 좋겠지만은 결국에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불안하단 말입니다. 이게 집값이 오르니까 또 경기가 또 안 좋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급격히 오르는 거는 절대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자꾸 집을 사라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가 똑바른 정책을 폈어야 되는데 계속 똑바른 정책을 안 펴죠. 그죠? 그래서 공급을 이제는 많이 하겠다는데 그것도 이제 공공위주로 한다니까 국민들이 신뢰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민간 합동으로 해서 일단 부동산 좋은 위치에 좋은 아파트를 많이 공급해야 됩니다. 그죠? 물론 사게 하는 거는 어렵겠죠. 지금 현재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조금 더 사게 저렴하게 하겠지만은 그 실효도가 안 되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되고 그죠? 집을 많이 공급되면 집값이 내린다는 신호를 계속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절대 집을 사라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집을 사는 것은 망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